안녕하십니까 CEO 서평 멤버 여러분. 오늘 함께 볼 책은 말이라는 2021년 5월호 글로벌 경영 인문 트렌드 보고서 서평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건희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은 DIB 교육의 송호임 회장님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호 서평이고 이렇게 제목이 잡혀있는 서평이고요. 이건희의 말이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16페이지 같이 보시죠. 16페이지 보시면 이건희의 말 전체 소개가 나오는데요. 한국 경제의 도약, 정말 도약이죠. 도약을 만들어낸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삼성 총수인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 인터뷰, 저서, 신년사 등 숱한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그 어느 한마디도 충동적으로 갑자기 말하지는 않았다. 말 한마디라도 갑자기는커녕 심사숙고한 끝에 하였다. 어떤 문제는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작정한 다음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렇죠. 생각의 이 깊이가 다르신 분 같아요. 놀라운 점은 이야기할 내용을 A4 용지에 적어 놓거나 그것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심사숙고한 내용에 의지하였다. 놀라운 직관과 감을 통해 나온 말이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의 한 수 같은 위력을 보이곤 했던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의 위력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눌변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 한마디를 던질 때 핵심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 내용 중에 제일 멋진 게 이건희의 생애 장면 중 그의 말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은 역시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 야, 이거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유명해진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렸던 삼성 사장단 회의의 발언이었다. 해외 간담회를 통해 1800명과 350시간 대화했고 사장단과는 800시간에 걸쳐 토의했다. 저녁 8시에 시작한 간담회가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되기도 했다. 그때는 다들 피곤한 줄도 몰랐다.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하면 8시간 넘기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8월 4일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끝냈다. 6월 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이래 68일간의 대장정이었다. 이야, 이렇게 긴 시간을 토론하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국제화 시대, 이때는 국제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3년.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 앞으로 세상이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야,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디자인. 개성화로 갑니다. 개성화. 이런 말씀 하셨네요. 자기 개성의 상품화, 디자인화, 인간공학을 개발해서 성능이고 질이고는 이제 생산 기술이 다 비슷해집니다. 맞잖아요. 지금 로봇이 개발하기 때문에, 로봇이 생산하기 때문에 기술은 거의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개성을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93년 6월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라는 거는 품질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성능을 중시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품질과 성능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로봇화가 되면서 대부분 좋은 회사들은 최상위의 기술과 생산 품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바꿀 거냐? 디자인, 개성화. 이 핵심적인 말씀을 93년에 하셨어요. 우리는 이때 말씀하신 게 그냥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꿉시다. 이것만 기억했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네요. 디자인, 개성화. 여기 이제 그 17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유튜브 링크를 해놨는데 MBC TV 방송 동영상으로도 남아있는 이날 회의에서 그는 삼성 사장들을 향해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명령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에 가까운 격한 내용으로 열변을 토해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잠자고 있던 사장들을 한 방에 깨워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삼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1993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경제평론가들이 많다. 예, 이게 정말 멋진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근데 개성화, 디자인화를 말씀하셨고, 근데 이후에도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후에도 이건희는 늘 미래를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1, 2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의 미래를 말하곤 했다. 1987년 삼성 회장에 취임할 무렵에 진공관 텔레비전 시절에 반도체를 이야기했고 87년에 반도체를 휴대전화가 상용화되기 이전부터 곧 휴대전화는 1인당 한 대 소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를 선점하자고 말했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결코 100년 기술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디지털로는 앞서간다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예, 회장님의 말씀 이래야 될 것 같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말하는 미래와 경영에 대한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 책은 이건희의 말, 지행 34문이 녹아있는 천금의 어로, 예, 민윤기 저자가 엮었고요. 스타벅스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에 나온 거고요. 예.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는 18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1942년 1월 9일생,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송고등학교, 와세다대학교 경영학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 석사 수료, 서울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고려대 와세다에서 명예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 회장님이셨죠. 민윤기 역근이라고 적으셨는데 시인, 문화비평가, 저널리스트입니다. 세부적인 이력은 1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서평을 쓰면서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들을 좀 엮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천천히 읽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경영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변화와 개혁.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역시 개혁을 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다. 개혁을 위한 마음가짐. 1.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부연을 하셨어요.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 양의 경영에서 질의 경영,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그래야지 도약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은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하라.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 경영을 완성해야 한다. 야, 이 멋지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 혁신, 자율, 창의. 이게 창조 경영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변하지 않으면 인류가 절대 될 수 없다. 삼성이 잘해봐야 1.56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삼성은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아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 멋진 표현입니다. 제일 멋진 건 전 다섯 번째였어요. 일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정한 일이 아니면 얼마든지 일을 저질러라. 일 자체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뛰어들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실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게 약해요. 일단 내질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변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위한 마음가짐에서 일 저지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참 멋져요. 그리고 21페이지 들어와서 지난 성공은 잊어라.
잊어라. 예. 이런 말씀이 개혁을 위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러면 개혁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의 실행 1. 초음속을 돌파할 때는 재료부터 엔진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할 때 어느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넘어가면 정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억일 때 다르고 1000억일 때 다르고 1조일 때 다르다. 그게 딱 그 자동차 기아의 미션을 바꾸듯이 바꿔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초음속을 돌파할 때는 재료부터 엔진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 2008년까지 엔진 바디의 재료를 바꾸고 파일럿부터 직원 훈련시키는 태도까지 전부 변화시켜야 한다. 휴대폰 공장이 창조적 초인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두 번째, 한 번 시작한 이상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다. 무조건 개혁은 실행해라. 보잉 747이 활주로를 달려 공중으로 뜨게 되면 불과 몇 분 안에 1만 미터까지 올라가야 한다. 만약 이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한다. 삼성의 신경행도 한 번 시작한 이상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이야, 이것도 정말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계획의 실행이다. 세 번째, 남의 발목을 잡지 말아라.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이거 좀 재밌네요.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사실 조직의 개혁을 하면 이렇게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개혁의 실행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거 참 저는 이거 동의해요. 우리 조직에서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볼 일이고요. 네 번째,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라. 다섯 번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거 회장님 좋아하시는 골프 얘기네. 프로골퍼는 슬럼프에 빠지면 골프채 잡는 법부터 새로 외운다. 최경주 프로도 그립 잡는 거 다시 가르친대요. 왜냐면 슬럼프가 빠지면 제일 기본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것은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한다. 예, 이것도 5번.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라. 내가 원점 상태에서 이제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실행할 때. 한 발만 앞서라.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성분은 한 발자국 차이다. 이야, 이거, 예, 맞아요. 한 발자국 차이지, 올림픽의 1, 2등 차이도, 생각해 보시면, 한 발자국도 아니지. 반 발자국 차이에서 세계 1등하고 2등이 결정되는 거니까. 7번. 1년 남보다 빨라지면 2등에 비해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선점해라. 그 다음에 8번째. 성공한 변화들의 공통점은 3가지다. 뭘까요? 첫째는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야, 이거는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부터 시작해라. 체인지 에이전트가 나부터 돼야 된다. 두 번째,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아라. 그래야 진짜 변화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마라. 단계적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개혁에 관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에서는 개혁을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개혁의 실행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네.